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 있다고 칩시다.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2xy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괜찮아요? 자, 이런 게 되어 있으면은 자, 얘는 몇 차식이냐라고 묻는 게 사실은 약간 질문이 잘못됐어요. 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x에 대한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몇 차식이냐 이런 식이 되어야 조금 더 맞는 질문입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수라는 걸 계산을 할 때 어떤 문자를 지정하고 이렇게 해요. 즉 x만 문자로 취급하고 그 이외에 여기에서는 y겠죠? 그런 것들은 그냥 상수 취급할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 y 세제곱 이런 거는 그냥 2의 세제곱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x에 대해서 몇 차식이냐면은 2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문제를 조금 바꿔서 y에 대해서는 몇 차식이냐라고 하면은 얘는 3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괜찮습니까? 그치? 몇 차 차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 괜찮습니까?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나머지는 동류항 이런 건 들어보셨죠? 결국 계산이 되는 항이 동류항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이 복잡하게 있는데 y에 대해서 예를 들면 내림차순 정리가 있고 오름차순 정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림차순이 뭡니까? 차수가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나열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한번 해볼까? 자, y가 지금 아까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y에 대해서 차수가 제일 큰 건 y 세제곱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썼으면은 여기 y 세제곱 썼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좀 해주면 조금 더 좋고요. 왜냐면은 식이 너무 많으면 뭘 썼고 뭘 안 썼는지가 조금 안 나오니까. 그치? 자, 다음에 y 2차식 y 제곱항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밖에 없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x 곱하기 y제곱 y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2x인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y에 대해서 y만 문자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니까 그 다음에 y 들어가 있는 게 마이너스 2y랑 마이너스 3xy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곱하기 y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즉 y의 개수는 뭐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가 전혀 없는 상수항 x가 y가 없는 거죠. x랑 3x랑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y에 대한 상수항이죠. y만 문자로 취급하고 y가 없는 항들 이게 y에 대한 상수항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차수가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이렇게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름차수는 반대 순서대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쓰진 않을 거고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도 좋은데 결국 그 앞에 어떤 문자에 대해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냐 이런 것만 잘 하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거기 보기는 한번 그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여기는 넘어갑시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번 단원 이름이 뭐냐? 제가 단원 이름도 얘기를 안 했네요. 다항식의 연산이죠. 그치? 연산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있죠? 그치? 그 중에서 일단 제일 쉬운 덧셈과 뺄셈부터 합시다. 사실 덧셈과 뺄셈은 사실 한 몸이에요. 자, a 빼기 b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a 더하기 마이너스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뺄셈도 덧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덧셈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덧셈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덧셈 계산하는 법은 뭐 다 아니까 패스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덧셈의 성질은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할 때 이게 덧셈이라고 하는 어떤 연산을 계산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법칙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환 법칙입니다. 이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환 법칙은 순서를 바꾸는 거죠.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똑같더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어느 경우에나 다 성립할 것 같은데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수학을 공부해 가다 보면은 이 교환 법칙도 성립을 안 하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실제로 뭐 단순하게 말해서 뺄셈도 안 되긴 하죠.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A 빼기 B랑 B 빼기 A가 같을 리가 없죠. 이것만 해도 뺄셈도 안 되는 거 괜찮아? 나중에 가게 되면은 교환 법칙 성립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더 있습니다. 자, 이런 걸 교환 법칙이라고 하고 교환 법칙은 너무 쉽고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있냐면은 결합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결합 법칙. 아이고, 글씨가 좀 자, 결합 법칙이 무엇이냐? 사실 우리가 결합 법칙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연산을 두 번 할 때 이 정도만 쓸게요. 똑같은 연산을 두 번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식을 쓸 때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먼저 해야 되니까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죠. 그치? 그런데 그래서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C랑 더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결합 법칙은 이런 겁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거예요. 자, 이렇게 똑같은 연산이 두 번 있으면은 뭘 먼저 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C랑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계산한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괄호를 쳐서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또 다른 방식도 있죠. 뭐가 있냐면은 B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해서 괄호를 이렇게 치고 A랑 더한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네 둘이 어떻게 하는지 간에 근데 계산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거를 결합법칙이라고 해요. 오케이? 덧셈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괄호를 딱히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서 내 맘대로 계산해도 무방하더라 라는 게 결합법칙의 이야기겠죠. 사실 요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이런 거를 너무 진지하게 나오고 대충 넘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곱셈할 때 나오긴 하는데 미리 좀 해볼까요? 다른 연산을 두 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 이거 사실 습관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치? 거의 직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계산 결과가 AB 더하기 AC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치? 이거는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분배 법칙이라고 하지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계산에 대해서 쓰이는 법칙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결합 법칙의 의미가 뭐냐 뭐 이 정도만 알면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자, 그래서 거기 개념원리 익히기에 한번 뭐 몇 개만 해볼까요? 홀수분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1번에 1번, 2번에 1, 3번, 3번 이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자, 1번에 1번, 2번에 1, 3번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맞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1번 자주 묶어야지 맞는 거. 묶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류항 취급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약간 어려운 게 요거를 전개해서 뭐 이렇게 쓰고 나면 2y제곱 x 플러스 z제곱 x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x항의 개수가 요거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엔간하면 이렇게 묶어서 마이너스까지 묶어서 이렇게 써도 되고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로 묶어서 2y제곱 마이너스 z제곱에 x 뭐 이렇게 써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자, 다음에 2번은 뭐 저렇게 쓰면 되고요.
자, 이번에 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미리 계산을 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4B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쓰면 되죠? 그치?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자, 3번에 가 보면은 그 가 넘어갈 때 괄호가 좀 바뀌었죠? 괜찮아요? 그치? 괄호를, 그니까 다 덧셈이잖아. 덧셈을 여러 번 하는데 덧셈하는 순서를 바꾼 거니까 무슨 법칙이다? 결합 법칙이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나 보면은 x 나 처음에 위에 부분 보면 x 플러스 2x 제곱을 2x 제곱 플러스 x라고 바꿨으니까 나는 교환 법칙을 쓴 거네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다 보면은 괄호를 바꿨죠. 다 더하기인데 괄호가 2x 제곱 플러스 x를 먼저 계산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4x 제곱 플러스 2x 제곱을 먼저 계산하라고 바꿨네. 이건 무슨 법칙이다? 결합 법칙이다. 괜찮아요? 그래서 결합, 교환, 결합 이런 식의 답이 되겠다. 여기는 딱히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필수 1번. 필수 1번도 뭐 어려운 게 없죠? 필수 1번 같은 경우에는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C니까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넣어주면 되죠? 넣어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x 세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 y 이렇게 될 거고 다음에 그냥 c니까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얘를 계산해 줄 때 여러분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는 건 참 좋은데 일종의 규칙을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주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x 세제곱부터 한번 찾아주자 이거예요. x 세제곱이 어디 있냐? 여기 x 세제곱 있고 여기 마이너스 4x 세제곱 있고 여기 플러스 2x 세제곱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하고 얘네를 썼다는 의미를 이렇게 지워줍시다. 괜찮아요? 그치? 표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뭘 써야 되냐? x의 차수를 하나 줄이고 y를 하나 늘립니다. 괜찮아요? x제곱 y항 어디 있을까? 여기 x제곱 y 있고 플러스 여기 플러스 2x제곱 y 하나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긴 없으니까 얘는 플러스 3x제곱 y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아요? 다음은 뭘 써야 되겠어? 다음에 써야 될 건 x 차수를 하나 줄이고 y 차수를 하나 더 늘린 x, y 제곱 얘네를 찾아야 되겠네. 그건 어디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네요. 플러스 2x, y 제곱 이렇게 썼다. 괜찮아요? 다음은 뭐가 되겠어? x 차수를 하나 더 줄이면 x가 사라지고 y가 늘 테니까 y 세제곱항 y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여기 플러스 y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y 세제곱 이런 식이 되겠다.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계산하면서 바로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에 쓰듯이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좋겠다. 괜찮나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서 얘는 요거부터 계산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이렇게 해두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찮나요? 계산 과정은 요거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에 필수 2번입니다. 필수 2번에서는 a 플러스 b가 5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3y 제곱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가 3x 제곱 플러스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7y 제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치 얘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대문자 a랑 대문자 b에 대한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둘을 한번 더해줘 봅시다. 둘을 더해주면은 2a는 8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10y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a는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둘을 그러면 한번 빼줘 볼까요? 둘을 빼주면은 빼줬다고 치면 여기는 2b만 남을 거고 둘을 빼면 2x 제곱 플러스 4y 제곱 이렇게 남을 테니까 b는 x 제곱 플러스 2y 제곱 이런 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건 1번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여기는 뭐 계산할 게 딱히 없다. 그래서 여러분 4번, 5번 정도만 한번 해봅시다. 근데 거기다 풀지 마시고 엔간하면 연습장 좀 쓰세요. 혹시 연습장 없는 사람, 그 빨간색 그 노트 없는 사람, 연습장 제가 좀 A4 좀 드릴 테니까. 자, 4번의 답은 마이너스 16x 4제곱, 마이너스 21x 3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1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5번의 답은 5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오케이? 어려운 건 여기는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빨리빨리 좀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곱셈입니다. 덧셈은 사실 너무 쉬워가지고 별로 할 게 없고 곱셈이에요. 자, 우리 곱셈에 대한 법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조금 복습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수 법칙입니다. 지수 법칙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a 제곱이랑 a 5제곱이랑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2 더하기 5 제곱해서 a 7제곱이 되는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다음에 예를 들어서 a 10제곱에서 a 4제곱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되죠? 아이고 a의 10 빼기 4 제곱이 되어서 a의 6제곱이 되어야 되겠다. 괜찮아요? 자, 근데 거기 나눗셈 보면은 경우의 수가 좀 많이 나눠져 있죠? 그치? 그런데 이게 좀 더러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a 세제곱 나누기 a 5제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복잡하게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규칙 따라가. 지수법칙 규칙 따라가. 그럼 얘는 a의 몇 제곱입니까? 3 빼기 5 아니? 그치? 그냥 빼잖아. 그럼 3 빼기 5 하면 몇입니까? a의 마이너스 2 제곱이겠지. 괜찮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레벨에서는 안 배우는데 고2 때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좀 가져올게요. 사실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 그냥 지수법칙 그대로 따라갔잖아. 그리고 이거 계산 결과 어떻게 돼요? a 제곱분의 1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하나 알 수가 있다. 새로 추가될 내용이긴 한데 a의 마이너스 m 제곱은 a의 m 제곱분의 1 역수더라. 괜찮나요? 그치? 이런 걸 알아두면은 좋다. 사실 이건 언제 나오냐면은 고2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고2에 나오는데 지금 가져와도 큰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해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숫자로 나눴어요.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하면 지수법칙 그대로 따라가요. 몇 제곱입니까? 0제곱이겠죠. 얘는 똑같은 숫자로 나눴으니까 값이 몇이야? 1이겠죠. 그치? 그래서 어떤 수든 0제곱은 항상 1이더라. 이거가 이제 고2 때 나오는 건데 이렇게 알아두면은 계산 결과 그냥 지수법칙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괜찮아요? 옆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줘요. 물론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 a가 절대 0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0의 0제곱 같은 거는 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오케이? a가 0이 아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다. 요거까지만 적어주십시오.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나만 더 할까? a의 세제곱을 4제곱 했어요. 얘는 그 지수끼리 어떻게 곱해서 a의 12제곱이 되더라. 괜찮아요? 이건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것만 좀 적어주십시오. 플러스 알파라고 적힌 거. 옆에 빈칸 좀 있죠? 이렇게 해두면은 거기 그 나눗셈, 그 지수끼리 나눗셈 하는 걸 복잡하게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학을 어느 정도 하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다루는 지수가 옛날에는 자연수 지수만 다뤘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지수도 다루게 된 거야? 음수
지수도 다르게 됐어요. 여러분 자연수랑 음수 0이랑 합치면 뭐가 됩니까? 정수. 정수가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에 대해서 다루는 게 정수까지 늘어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정수 다음에도 또 늘릴 수 있지 않겠어? 정수 다음에 조금 더 큰 숫자 단위가 뭐가 있을까? 유리수, 분수로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A의 2분의 3제곱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얘도 우리가 아는 숫자예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A의 2분의 1제곱이 과연 뭘까? 얘는요, 여기 방금 요 규칙에서 따라갈 수 있어. A의 2분의 1제곱을 제곱하면 A의 몇, 이거 그냥 지수 법칙대로 따라가. A의 몇 제곱이 돼요? A. 그냥 A의 1제곱, 즉 A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뭐야? 어떤 숫자를 제곱하니까 A가 됐대. 이게 우리가 그 주거라 배웠던 뭐야? 무리수잖아. 루트의 정의 아니었냐? 그치? 그래서 A의 2분의 1제곱은 뭐냐? 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말해서 루트 A더라 가 됩니다. 요거는 지금 제걸 딱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알려만 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2분의 1제곱 말고 뭐 3분의 1제곱, 4분의 1제곱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x는 몇이어야 되냐? 2. 2일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3분의 1 제곱을 해. 그러면 얘는 2의 세제곱에 3분의 1 제곱이니까 x는 2의 세제곱에 3분의 1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치?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나중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수를 그 유리수 A의 뭐 m분의 n 제곱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지수 말고 다음에 그 유리수보다 더 큰 숫자 뭐가 있어?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것도 숫자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예요. 하지만 계산하기 어려울 뿐이고 이런 식으로 늘려갈 거다. 이거는 고2 때 할 건데 제가 미리 좀 가져왔어요. 우리는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곱셈하는 법, 전개하는 법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넘어갑시다. 못하면 안 되죠? 자, 그런 다음에 곱셈에 대한 성질, 곱셈의 성질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요것도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전에 뭔가의 성질, 연산의 성질이라고 하면 뭐가 있었죠? 교환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결합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쓰는 게 분배 법칙이 있더라. 괜찮나요? 교환 법칙이 뭐였냐 하고 하면은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똑같더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뭐 한데 쓴다 그랬죠? 똑같은 연산을 두 번 할 때, 즉 여기서는 곱셈을 두 번 할 때겠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할 때 앞에 걸 먼저 하고 뒤에 거랑 계산을 하나. 뒤에 걸 먼저 계산하고 앞에 걸 계산을 하나. 계산 결과가 똑같더라. 이게 결합 법칙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A 곱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AB 더하기 AC가 되더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치? 이게 곱셈의 성질이더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는 여기도 역시 쉬워서 넘어갈게요. 개념을 익히기 뭐 할 것도 없다. 야, 이거 넘어가자. 이거는 뭐 그냥 오히려 덧셈보다 더 쉽잖아. 곱셈이. 그쵸? 자, 필수 3번입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할 게 생긴다. 자, 3번에 1번 봅시다. 1 플러스 3x 더하기 2x 제곱 다음에 플러스 4x 세제곱 다음에 얘 곱하기 3 플러스 2x 플러스 4x 제곱 5x 세제곱 여기에 이렇게 얘를 곱했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단순하게 말해서 얘를 싸그리 전개해서 모두 다 정리한 다음에 그치? 그런 다음에 x 세제곱 개수만 딱 구하면 답이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뭐 쓸데없는 상수항도 1차 항의 개수도 가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계산할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한 x 세제곱만 우리가 딱딱 핀포인트로 골라내고 싶어요. 그럴 때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냐? 각각의 괄호별, 여기 괄호에서 하나, 여기 괄호에서 하나씩을 고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로 1을 골랐어요. 그치? 그러면 x 세제곱을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x 세제곱이 되겠냐? 5x 세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괜찮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야 될까요? 마치 이렇게 선을 그은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은 5x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서 3x를 골랐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뭘 골라줘야 x 세제곱이 나오겠어요? 4x 제곱을 골라줘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12x 세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2x 제곱을 골랐으면 여기에는 2x랑 골라서 여기는 4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x 세제곱을 골랐으면 여기는 3이랑 묶어서 12x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겠군.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를 싹 더해주면은 다는 24랑 9니까 33x 세제곱이 돼서 x 세제곱의 개수는 33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다음에 2번에다가 별표. 2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잠깐만 문제 좀 쓸게.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5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는 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거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이죠?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얘는 여기처럼 x 세제곱 개수만 딱 뽑아가지고 계산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 모든 항의 개수를 다 구해야 한다는 얘는 얘네를 싸그리 전개한 다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식을 다 정리해서 개수들을 다 한 다음에 계산을 해줘야 돼. 그래야 이걸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딱 봐도 엄청 복잡하겠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뭔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생각하기에도 이건 너무 계산이 들어온데 싶은 건 뭔가 다른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내는 거기도 하고. 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얘는 2차식이고 얘는 3차식입니다. 여러분 2차식이랑 3차식 곱하면은 몇 차식이 되겠어요? 아까 지수 법칙 마냥 5차식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5차항도 있을 것이고 4차항도 있을 것이고 3차항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5차항의 개수를 A5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5차항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4차항의 개수는 뭐라고 쓰겠어? A4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3차항의 개수는 A3,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는 A2,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A1, 그 다음에 상수항은 A0이라고 쓸게. 괜찮아요? 아까 0차항이 그냥 1이었잖아. 괜찮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는 뭐인 거야?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아 목 아파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x 대신에 뭘 넣으면 되겠어? 그치?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싶으면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고 싶으면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여기다 1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산을 여기다 1 넣으면 2 빼기 1 더하기 3 곱하기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곱한 거랑 답이 이거랑 똑같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계산 결과 몇 시간이야? 여기는 4고 그 다음에 5니까 여기에 답은 20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이걸 뭐 복잡하게 계산해서 개수 다 구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조금 더 얘를 귀찮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난이도가 중상이었다 이런 느낌인데 요거를 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여러분 2번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뭘 구하라고 시키냐면 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구해 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홀수, 차수, 개수들의 총합. 그러니까 홀수, 차수면은
1차, 3차, 5차겠죠. 괜찮아요? 그치? 얘 개수의 총합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전개를 한 거에서 마치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만 구하라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 30초만 고민해 보세요.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유나 이거 배웠나? 했어? 응. 3초만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는 아까 전에 X에다 결국 뭔가를 넣어서 하는 걸 거예요. 응? 뭘 넣어야 될까? 3요? 왜 3? 홀수라 하죠. 신박하긴 한데. 좋아. 알고 있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제가 얘를 fx다라고 한번 둘게요. 마치 함수 마냥 괜찮아요? 그러면 아까 x에다 1을 넣었잖아요. f의 1은 어떻게 되냐면은 a5, a4, a3, a2, a1, a0 이렇게 모두 더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또 x에다 1을 넣었다 이런 경우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렇게 홀수 차수 뭐 이런 걸 구해야 되면 또 하나 중요한 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마이너스 1 주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또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a 5제곱 a 4제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니까 그냥 1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a 4제곱 그 다음에 a 세제곱은 다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a 제곱은 그대로 마이너스 a 1 플러스 a 0 이런 식이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를 만들고싶으면 얘네 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엥? 더한다고? 빼야 되겠죠. 괜찮아요? 둘을 빼면은 2 곱하기 A5 더하기 A3 더하기 A1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홀수, 차수, 개수의 총합은 어떤 식으로 구한다? F의 1 빼기 F의 마이너스 1을 2로 나눈 거랑 같더라. 괜찮습니까? 그러면 짝수, 차수, 개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얘네 둘을 빼는 게 아니라 짝수, 차수. 그치?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홀수, 차수, 개수의 총합은 이렇게 되고 짝수, 차수 그러니까 짝수, 차수인데 상수항 포함 여기의 총합은 방금 한 것처럼 F1이랑 F-1을 더해서 2로 나눈다. 괜찮아요? 그치? 모든 개수의 총합은 그냥 X에다 바로 1을 넣은 F1이고 괜찮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수항만 구하고 싶어. 상수항 A0만 구하고 싶어. 얘는 X에다 뭐 넣으면 될까요? A0만 구하고 싶으면 0 넣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F0 이렇게 요거까지만 한번 적어줍시다. 홀수, 차수, 짝수, 차수, 상수항 모든 개수의 총합 이렇게까지만 거기 3번에 2번 주변에다가 적어줍시다.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좀 나오곤 합니다. 이 정도가 여러분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학교 시험에 나오면 이 정도 난이도가 난이도 중입니다. 자, 다음에 곱셈 공식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인수분해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라는 거는 중학교 때도 한번 배워봤어요. 그치?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은 이게 다입니다.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이 뭐였죠?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꼽자면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되는 합차 공식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그렇지? 중학 중3 때 배우는 거 얘네가 다였습니다.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래요. 문자도 2개고 식 제곱까지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3 때는 문자도 A, B 혹은 X, Y 이렇게 2개만 있고 제곱만 하는 이런 경우만 배웠다 이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걸로 이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걸 좀 배울 텐데 어떻게 하느냐? 문자가 일단 문자는 2개로 유지가 돼요. 그런데 아니다. 문자를 늘려보자. 문자를 3개로 늘리고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체를 완전 제곱해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처음에 각각을 그냥 제곱을 해서 더해줍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A, B 하면은 이렇게 두 개씩 묶었잖아. 그치? 여기서 두 개씩 묶으면 A, B, B, C, A, C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네요. 괜찮아요? 요것들에 대해서 더하기 2AB, 2BC, 2CA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왜 AC가 아니라 CA냐 하는데 수학에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이렇게 돌아가는 꼬라지를 좀 좋아해서 이렇게 CA라고 쓰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오케이? 앞으로도 그래서 이런 거 말고 나중에 X, Y, Y, Z, ZX, ZX, XZ라고 안 쓰고 ZX라고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 3개를 제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6번입니다. 괜찮아요? 15페이지에 17페이지에 6번이다. 자, 다음에 문자 3개를 제곱해봤으면은 다음에 뭘 해보냐면은 문자는 2개인데 이제 3제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A 플러스 B를 3제곱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3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A 세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는 뭘 써야 되냐면은 A의 차수를 하나 줄이고 B의 차수를 하나 늘리니까 A 제곱 B가 되어야 되겠죠. 그치? 얘의 개수는 3이야. 3A 제곱 B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건 어떻게 되어 있어? A 차수가 하나 또 줄고 B의 차수가 하나 더 늘었어. 그러면은 A, B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치? 얘 개수도 똑같이 3입니다. 그 다음에 B의 세제곱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 개수만 보면은 1, 3,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A-B의 세제곱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처음에 A 세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다음에 A 제곱 B의 개수가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되냐? 얘는 -3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 거는 3AB 제곱 여기는 똑같고 -B 세제곱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돼요. 약간씩 차이가 있다. 괜찮아요? 얘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 이거는 그냥 이제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러면은 결국 여기 식에서 B 대신에 -B를 넣은 거잖아.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이 식이 어떤 식이냐면은 3 곱하기 A 제곱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3A 제곱 B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얘는 어떤 식이 되느냐? 3 곱하기 A 곱하기 -B의 제곱에 -B를 제곱하면 그냥 B 제곱이 될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 그래가지고 3AB 제곱이 유지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거는 -B 전체의 세제곱이니까 -B 세제곱이 되는 거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A-B의 세제곱은 조금 개수 형태가 다르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게 7번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변형 공식과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밑줄을 쳐봤어. 그럼 얘네 둘이 뭐가 좀 공통돼 있죠? 그치? 밑줄 친 거 2개. 3A 제곱이랑 3AB 제곱. 뭐가 공통돼 있다고 할 수 있니? 3AB가 공통돼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3AB에 A 플러스 B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다. 이건 나중에 배울 일종의 변형 공식이에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3AB 플러스 A 플러스 B를 반대편으로 좀 넘겨볼게요.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느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에서 -3AB A 플러스 B가 되겠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그치? 자, 이거 나중에 변형 공식 중에 하나인데 뭐 미리 써봤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요거를 마치 인수분해를 해야 돼. 자, 그럼 여기 두 항에서 뭐가 공통되어 있습니까? A 플러스 B가 공통이 되어 있네.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로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3ab 이렇게 묶여지겠다. 괜찮습니까? 얘는 그냥 전개해서 뺄 수 있죠?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인데 3ab 제곱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될 것이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저기 7번의 첫 번째 공식, 8번의 첫 번째 공식입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거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있는 a 플러스 b랑 여기는 부호가 같습니다. 그런데 a 플러스 b랑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여기 마이너스랑은 여기랑은 부호가 반대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오케이. 요렇게 그러면 이거를 기반으로 요렇게도 외울 수 있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되냐? 여기랑 부호가 똑같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고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b 여기는 부호가 반대가 된단 말입니다. 그다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다.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적은 요 두 식이 그 곱셈 공식의 8번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거기 곱셈 공식의 5번부터 10번까지는 그냥 다 외우셔야 됩니다. 5번은 빼고 6번부터 10번까지 외우셔야 돼. 6번부터 10번까지를 싸그리 외우셔야 돼. 오케이? 자, 지금 8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한 게 뭐였냐면은 문자 두 개를 가지고 세제곱을 해봤어. 그치?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문자 두 개 제곱도 알았어. 문자 세 개 제곱도 해봤어. 문자 두 개 세제곱도 해봤어. 그럼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문자 3개 세제곱도 해봐야 되겠죠. 맞다? 싶은데 여기는 다행히 그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식밖에 안 나와. 다른 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문자 3개 세제곱 자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인데 뒤에다가 3abc 이렇게 빼기 3abc가 붙어 있습니다. 얘는 이건 그냥 외워주셔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다음에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된다. 이거는 그냥 솔직히 다른 방식이 없어요. 그냥 외워주셔야 돼. 오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랄한 게 하나 더 변형 공식이 있어. 여기에서 요거를 조금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만 따로 좀 떼서 얘기를 해볼 건데 공통수학원의 어려운 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여기서 나옵니다. 자, 얘는 요것만 보면 더 이상 뭐 인수분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변형할 수도 없고 그래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기를 좀 칠 거예요.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여기 앞에다가 마치 1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괜찮아? 1은 뭐 어디다 곱해도 1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 1을 갑자기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렇게 해도 원래 식이랑 똑같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사기가 2만 여기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2ab를 보니까 요거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 형태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안 들어요. 제가 든단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2ab를 가지고 하면 a제곱이랑 b제곱이 하나 필요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2분의 1로 묶어주면은 a제곱이랑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하나 이렇게 2ab 없어지고 2a제곱이니까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가져오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은 여전히 하나는 남아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이 B, C 얘를 가져오고 싶으면 뭐 제곱이랑 뭐 제곱을 가져와야 돼? B 제곱이랑 C 제곱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2BC 이렇게 얘가 없어지고 B 제곱은 이제 두 개 다 썼네, 그쵸? C 제곱도 하나 썼어요. 그런 다음에 ECA를 위해서 C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2CA 이렇게 가져오면은 와 드디어 다 썼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각각이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의 그 인수분해는 아닌데 변형이라고 볼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식을 하나 더 변형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다. 요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다. 요거까지 외워주셔야 되겠다. 그 옆에다가 여러분 9번 옆에다가 요거 지금 요 부분만 한번 적어주세요. 여기 뒤에 변형할 때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이참에 좀 적어줍시다. 9번에 그 두 번째 괄호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 이거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까지 요거는 다 썼나요? 아직 못 썼지? 오늘 숙제 많아요? 없으면은 계산 노가다로 내줘서 맞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숙제가 예전에 나랑 3P 했던 친구들은 예전에 3학년 1학기 했을 때 많았던 내용이 그 공통수학 1 배울 때 기본적인 숙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통수학 1을 처음 배우는데 이 공통수학 1이 아까 얘기했지만 계산이란 말이야. 계산 연습을 죽어라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공통수학 1을 끝낼 때쯤에 끝날 때는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공통수학 1의 중간고사 범위까지 그러니까 실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대충 어디냐면은 여기 한 120쪽 페이지쯤에 2차 방정식 정도까지입니다. 그 정도까지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실제 고등학교 중간고사 옛날에 했던 거 몇 년 전에 했던 그 중간고사 시험지를 한번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히 50분 그러니까 실제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줘볼 겁니다. 그럼 내 생각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여러분이 당연히 고등학교 걸 처음 배우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고 그때 여러분이 그걸 느껴보세요. 내가 계산 속도가 더럽게 느리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좀 깨달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산 속도를 올려야 돼요. 계산 속도를 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문제를 죽어라 푸는 겁니다. 저도 처음 고등학교 걸 배울 때 제가 고등학교 수학을 처음 배운 때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였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내가 해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풀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 계산 속도가 더럽게 느린 거야. 중1 때라고 하셨어요? 중1 때였어요. 근데 이제 계산 속도가 내가 더럽게 느린 거야. 그리고 나랑 같이 이제 공통수학원 지금 그걸 배우던 친구들이 솔직히 말해서 잘하는 친구 있어요. 걔 중에 지금 카이스트 교수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뭣도 있고 뭣도 같은 그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속도가 너무 느린 거야. 걔네들은 5분이면 푸는데 나는 7, 8분 아니면 10분이 걸려서 풀러.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 다 풀었지 않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이러고서 막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가 계산 속도를 올려야 될 거야. 걔네들을 느리게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빨라져야 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 계산을 빠르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계산을 빠르게 하는 걸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고민을 해도 나오는 건 뭐냐? 그냥 문제 계산을 내가 오지게 많이 풀어서 계산 속도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뭘 했냐면요. 그때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요. 라이브 수학이라고 뭐 지금은 안 나오는 걸 텐데 지금 뭐 비유하자면 일종의 곱셈 공식 연습 문제만 뭐 몇백 문제 있는 그러니까 단순 계산 뭐 1번 문제가 이래요. 거기 중간에 1번 문제가 x-2y의 제곱 2번 문제가 2x 플러스 3y의 제곱 이런 것만 한 몇백 문제 있는 거를 풀었어요. 이런 것만 있는 거를 제가 책 하나 사다가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책 하나 다 사서 푼 데는 한 달 좀 더 걸렸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아까 얘기한 그 잘하는 잘 나가던 친구들보다 걔들이랑 비슷하게 계산 속도가 맞춰지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자,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까지 했고, 맨 마지막 거는 약간 그 외, 약간 ETC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ETC가 혹시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매우 쓸모없는데, 에세테트라라고 하는, 저기 뭐냐, 에세테트라는 T가 빠졌다. 에세테트라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그 외 나머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ETC예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 얘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인데 얘 전개하는 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걸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뭐가 공통적이든 이 두 개 중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공통되어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를 a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은 대문자 a 플러스 ab 대문자 a 마이너스 ab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합차공식이죠. 그래서 대문자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됩니다. 돌려주면 이렇게 되고 요거 전개하는 건 그냥 어렵지 않죠? 저희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전개 끝까지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특수한 경우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 5개, 6개 공식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 처음에는 오늘 배우거나 제 생각에 이번 주 많이 잡아서 이번 주 정도까지는 문제를 풀 때 여기 책에 있는 거라던가 그런 거를 보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 외워지지, 그렇지?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이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은 이거를 외워보셔야 돼. 근데 외우는데 필요한 방법은 딴 게 아니야. 많이 보셔야 돼. 하루에 한 번, 많으면 2-3번은 계속 보면서 이거에 익숙해져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은 말하자면 제가 말하자면 씹어서 여러분 입 앞에까지 넣어준 거야. 그럼 물론 넘기면 소화는 돼요. 근데 그러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금방 까먹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는 걸 직접 해보셔야 돼.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제가 이렇게 한 계산 과정들 있잖아요. 그치? 이런 거를 여러분 손으로 해보셔야 돼. 그거를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고 10번 하고 뭐 많으면 20번, 30번도 해야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익숙해집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것도 똑같아.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치?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단어책 그거 10번, 20번 보면 외워지는 것처럼 수학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반복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잠깐만 지우고 다음 쪽 넘어가서 문제 좀 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곱셈공식 해서 하나 정도 몇 개만 해볼까요? 3번부터요, 여러분. 3번, 5번, 7번, 9번, 11번 이렇게만 한번 해봅시다. 홀수 13번에 1번 빼고 홀수번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14번 문제는 제가 하나만 좀 볼게요. 14번에 1번이랑 2번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보면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어떻게 변형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될 것이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c를 제가 대문자 c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대문자 c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일부러 이렇게 해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하는데 c제곱이 여러분 c제곱이 마이너스 c의 제곱과 똑같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대문자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음에 플러스 bc를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b 곱하기 이렇게
플러스 BC를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C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뒤 마이너스 AB는 그대로 쓰는데 플러스 BC를 마이너스 B 곱하기 대문자 C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CA를 마이너스 대문자 C 곱하기 A 이렇게 쓰니까 이 공식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일 복잡한 공식 9번 공식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얘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대문자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대문자 C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돌려주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어서 A 세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C 세제곱 플러스 3ABC 이렇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꼴에 여기 공식 꼴에 이렇게 맞추는 이런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괜찮을까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 2번에서는 어떤 식이어야 돼?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힌트만 줄게요. A는 그대로 내비두고 마이너스 2B를 대문자 B 그 다음에 3C를 대문자 C 이런 식으로 두고 해야 그 공식에 맞출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이 정도만 적어두고 나머지는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3번에는 뭐가 공통되어 있습니까? 3번에 공통된 부분 뭐가 있나요? X제곱 플러스 1이 공통되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치? 4번은 뭐가 공통되어 있습니까? 4번이 좀 어렵다. 4번도 한번 적어둘게. 4번 4번도 어렵진 않구나. 4번에 공통되어 있는 게 뭐가 공통되어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6Y제곱이 공통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합차 공식처럼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실제로 전개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지금까지 다 해온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4번에 1번 한번 지금 해봅시다. 2x-4y 플러스 3.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옆에다 파란색으로 좀 적어줄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다.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 요것처럼 맞추려면은 얘를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2x 플러스 마이너스 4y 플러스 3 요거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x 전체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전체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2x 곱하기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bc 4y 곱하기 3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3 곱하기 2x 그래서 얘를 싹 전개를 해주면은 이런 식이 되게 됐다. x 16xy인데 이런. 자,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꼴에다 이렇게 맞추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경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런 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고 다음에 2번은 무슨 공식을 써야 되냐? 2x-3의 제곱 얘는 세제곱이죠? 얘는 a-b의 세제곱 공식을 쓰면 되겠죠?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얘는 2x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x의 제곱 곱하기 3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2x 곱하기 3의 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계산해주면 8x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 4x에다가 9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6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27에다가 플러스 54x 마이너스 27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나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꼴에다가 강제로 집어넣는 이런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 이거지. 자,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공간이 없어서 여기 밑에다 좀 쓸자. 자, 얘는 제가 이거는 공식을 외우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서 뭐 자기 그 곱셈 순서는 자기 맘대로 정해도 돼요. 어차피 순서가 따로 없으니까. 저는 그냥 귀찮아서 앞에 거 2개 이렇게 묶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하나하나 해봅시다. x제곱이 각각에 들어가면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그 다음에 2x가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그러면 여기 동류항이 이렇게 딱 보이시죠?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그냥 계산 노가다 하는 거다. 자, 다음에 4번은 뭐가 공통되어 있나요? 4x제곱 플러스 9y제곱이 공통되어 있다.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 5번은 그 곱셈 순서를 잘 적어주셔야 되죠? 그치? x-y,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혹시라도 근데 예를 들면 여기부터 계산하겠다 이러면은 계산이 터지겠죠, 그치?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야. 어디부터 계산하면 참 좋겠습니까? 합차 공식이 바로 보이는 여기부터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x제곱 빼기 y제곱이죠. 얘를 이렇게 하면 또 x 4제곱 빼기 y 4제곱. 그래서 이렇게 해서 x 8제곱 빼기 y 8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어때요? 괜찮나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주는 건데.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앞에다가 4-2가 스포금지. 자, 그러니까 얘는 요거랑 비슷한 꼴인가? 여기 부분 보면 요거랑 비슷해. 괜찮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걸 그냥 계산하려 그러면 졸라 더럽겠죠. 그치? 뭐 4 더하기 6이고 뭐 6 곱하기 20 곱하기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 2에 16제곱이면 몇이냐? 32,768이네. 이거 어느 세월에 계산합니까? 그래서 이런 계산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도 이거 합차 공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일종의 트릭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합차 공식이 말하자면 이렇게 시동이 걸려면 x-y가 있어야 얘가 이렇게 막 없어졌죠. 괜찮아? 합차 공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할 거냐? 라면은 얘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야 합차 공식이 시작이 될 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식에다 갑자기 4-2 곱하기 2를 한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트릭이 필요해?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야 원래 식이랑 똑같다. 일종의 트릭이 생기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 트릭이 말하자면은 중학교에서는 의도적으로 이런 트릭을 안 쓰려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되게 거리낌 없이 씁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4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에다가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문제도 이제 약간 어려운 문제로 나오고는 합니다. 제가 여러분 겁을 좀 주자면은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난이도 중하 수준이에요. 실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겁을 주는 것 같긴 한데 중학교까지는 여러분이 선생님들이 좀 과장되게 말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친절해. 말하자면은 여러분한테 점수를 어떻게든 퍼주려고 노력을 해. 근데 고등학교는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학교 때는
그래도 너희한테 점수를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어떻게 좀 봐줘요. 근데 고등학교는 짤이 없어. 너 이거 잘못했네? 찍. 너 이거 잘못했네?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다 여러분의 점수를 깎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 왜냐면은 중학교랑 고등학교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래. 중학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점수를 높게 준다고 낮게 준다고 막 이렇게 말하자면 피해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실제 나중에 대학 입시랑 관련돼서도 그러는 건데 여러분들의 성적을 최대한 잘게 쪼개놔야 돼. 길게. 그래가지고 사소한 실수가 됐으면 다 까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애들이 점수가 100점부터 10점까지 이렇게 쫙 생기니까.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는 이런 때는 사실상 여러분이 고등학생 때 시험 볼 걸 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고등학생의 마인드를 여러분이 좀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말하자면 이제부터 훈련을 해야 돼. 여러분은 이걸 배우는 순간만큼은 고등학생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어려운.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갑시다. 요거 뭐 계산 따로 안 해도 되겠지? 잠깐만 여러분 15번 저기 19페이지에 그 7번 한번 볼게요. 15번에 7번.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냐?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마 x-y의 세제곱 따로 계산하고 x 플러스 y의 세제곱 따로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어? 합차. 아니겠죠. 합차로 먼저 요거를 15번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x-y, x 플러스 y 전체의 세제곱을 이렇게 묶어줘야 계산이 좀 편하겠죠? 그치? 뭐 이런 거 당연한 얘기고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a-b, a 플러스 b 보인다고 와 합차 공식이다 이러면은 뒤에 계산이 안 되겠죠? 그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5번에 8번 세제곱 세제곱 그치? 세제곱.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이씨 재미가 없어.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함정, 그러니까 약간의 함정이에요. 이게 여기가 달콤해 보여. 이렇게 합차 공식을 하는 게 너무 달콤한 유혹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거나 이렇게 a 제곱 빼기 b 제곱 하고 나면은 그래서 이제 모함이 된단 말이야. 할 게 없어요. 계산을 할 수야 있지만 뭔가 인수분해,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쓰는 형태가 잘 안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랑 묶어주고 얘랑 묶어주는 이렇게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형태가 나온다 이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밑에 거를 묶어주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와서 a 6제곱 빼기 b 6제곱 이렇게 되는 거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알아주시면 좋겠다.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좀 익숙하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도 해본 거니까요. 자, 뭐가 공통되어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x가 공통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a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뭐 치환하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그래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는 전개하는 게 쉽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면 이렇게 되겠다. 이거 계산 역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기는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그래서 여기 동류항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바뀌어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거 계산 어렵지 않다. 자, 2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2번도 역시 우리 중학교에서 본 패턴이더라. x-1, x-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어떻게 묶어줘야 공통 부분이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이제 힌트라고 할 만한 무조건 거의 통하는 건데 x 제곱 플러스 몇 x가 공통 부분이 되어야 해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짝을 지어줘야 되냐? x-x 플러스 3, x-2, x 플러스 4 이렇게 해줘야 공통 부분이 나오겠다. 괜찮니? 그래서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묶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2x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a-3, a-8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냥 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전개는 별로 어렵지 않다. 처음에 여기 전개해주면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x 제곱 마이너스 22x 플러스 24 여기 동류항만 계산해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7x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써주면 계산이 끝나겠다. 괜찮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16번에 아이고 별로 재미가 없네. 16번에 여러분 2번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16번에 2번이 바로 보이진 않아요. 살짝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자, 16번에 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딱 보면은 뭐 A 플러스 B가 공통돼 있나? 이것도 아니야. 그쵸? A 플러스 C가 공통돼 있나? 그것도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뭐가 공통돼 있냐면 B 마이너스 C가 공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B 마이너스 C가 없는데요. 여기를 강제로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꾸고 나야 공통 부분이 생기겠더라.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C를 치환해주면 저는 요거를 B라고 치환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대문자 B, A 마이너스 대문자 B 이렇게 돼서 합차 공식이 되죠. 다시 이걸로 돌려주면 A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완전제곱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어서 끝까지 써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2BC 이렇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조금 숨겨두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렇다.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고요.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제가 방금 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3 플러스 2,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3의 4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그 다음에 3의 8제곱 플러스 2의 8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거를 시작할 거면 앞에 뭐가 필요할 것 같아? 3-2가 필요하겠죠. 마침 그게 정확히 1이네. 괜찮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3-2, 즉 1이긴 하지만 얘가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이 그냥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17번 앞에 뭐가 필요할까요? 5-1. 근데 5-1은 4잖아. 아무것도 없이 4를 곱하면 안 되겠죠? 4분의 1 곱하기 5-1이 앞에 들어가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치? 그래서 앞에다 그거 한번 써주세요. 4분의 1 곱하기 5-1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 99 곱하기 1001 다음에 1001 더하기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99, 1001, 100 얘네들이 모두 공통된 뭔가 비슷한 숫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뭘까 하면은 100이야. 99는 100 빼기 1이고 괜찮아? 1001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은 100의 제곱이 만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1을 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100을 x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여기 식은 99는 x-1, 1001은 x제곱 더하기 1. 아이고, 괄호를 닫으면 안 되는데. 그런 다음에 뒤에 그대로 100이 있으니까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지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괄호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바꾸면 이거는 우리가 아는 공식이다 이겁니다. 뭐가 돼요? 아까 전에 공식 중에 여러분 앞에 공식 중에 이게 있죠. 앞에 공식 중에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여기를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즉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더라. 괜찮아요? 즉 이 x가 100이니까
100의 세제곱 빼기 1. 그러면 얘는 10의 6제곱이 되겠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이걸 굳이 쓰면은 9를 6번 쓰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을까요? 뭐 이런 거는 어렵진 않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그러면 19번 조금만 고민해 볼래요? 제가 이건 힌트 따로 안 줄 테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 사실 근데 힌트를 안 준다고 했지만 제가 평소에 얘기하던 거긴 해요. 담이나 이런 친구들 이제 예전에 이제 나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몇 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기억이 날 거야. 199의 세제곱이잖아요. 설마 199, 8, 199, 8, 199를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치? 이런 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당연한 얘기지만 200 빼기 1의 세제곱을 해야 할 겁니다. 괜찮아요? 그치? 자, 그러면 200을 A라고 두고 한번 A를 200이다 이렇게 두고 A-1의 세제곱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얘는 A 세제곱 빼기 3A 제곱 B 이렇게 B가 1이니까 3A 제곱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다음에 플러스 3AB 제곱인데 B가 1이니까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를 다시 숫자로 바꿔주면 200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00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20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8, 2의 세제곱 8이고, 그치? 그 다음에, 공이 몇 개부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붙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얘네 곱해주면은, 여기 곱하면 4만이죠. 괜찮아? 200 곱하기 200 하면, 그쵸? 4만에다가 3을 곱했으니까, 얘는 12만 될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다음에, 플러스 600,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부터 먼저 계산해 줄까? 여기는 0 4개에서 800에서 12 빼니까 어떻게 되냐? 788 0000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여기는 599잖아. 괜찮아?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다가 599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요거의 모든 자리의 숫자의 합이니까 7, 8, 8, 5, 9, 9 얘네를 다 더해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치? 더하면 몇이냐? 23에다가 23, 18, 41, 4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뭐 이거는 그냥 계산해 보시면 되니까. 엄청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못할 정도는 또 아니죠? 그치? 할 수는 있단 말이야.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듣고 따라올만 한데 싶으면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말하자면 지금은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길이 있는지는 알겠어.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아직 너무 어두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번 올해 뭘 해야 된다 그랬어? 공부량을 늘려야 된다 그랬죠? 그 공부량을 늘리는 게 결국 이런 계산 문제, 간단한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를 계속 해보는 겁니다. 고등학교 거는 중학교 때 비해서 문제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난이도도 끝까지 달라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는 난이도가 1에서 10 정도였다면 고등학교는 1에서 30까지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수능이랑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난이도 10에서 30까지의 문제들을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끝! 이게 아니고 11, 12 난이도 이런 것도 계속 연습을 해야 돼. 그러려면 결국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자는 시간을 줄이든 노는 시간을 줄이든 아니면 학교에서 뭐 몰래 하든 그러다 뺏기지만 않으면 되겠지만 등등 이런 거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다음 쪽으로 갑시다. 7번이에요. 여기구나. 곱셈 공식의 변형이구나. 근데 곱셈 공식의 변형은 사실 우리가 곱셈 공식을 다 외우기만 하면은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해봤잖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떻게 바뀝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빼면 된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해봤죠? 괜찮아요? 또는 어떻게 더 변형할 수 있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플러스 2ab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웠어요. 괜찮아요? 이런 거의 반복이더라.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중학교 때 해본 거고 우리가 새로 배운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세제곱하는 거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세제곱하는 게 뭐였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어떻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은 안 외워져요.
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뭐에 주목해보자 그랬냐면 여기 3 이렇게 개수가 돼 있는 여기에 주목해보자. 그래서 3ab로 묶어주면은 a 플러스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여기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되더라. 여기까지만 하고 멈추는 거야. 아까 전에 여기 한 번 더 묶어줬잖아, 그쵸? 네,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일종의 훌륭한 변형 공식이 되더라 이거죠. 그치? 또 마이너스 쪽에서도 한번 해보면은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여기에서도 3ab를 여기 부분을 묶어주면 마이너스 3ab로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 이렇게도 변형을 할 수가 있더라. 괜찮아요. 결국은 여러분이 요 식을 알고 있어야 얘를 변형을 할 수 있죠. 괜찮아요. 그래서 이 변형이 어려운 건 아닌데 결국은 요 식을 외우냐 외우고 있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제가 아까 전에 했었죠. 괜찮아요. 그치? 이건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6번도 결국 거기 3abc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제일 복잡한 식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 세제곱하는 거 거기에서 3abc만 반대편으로 넘긴 거라서 어려울 건 없다. 근데 여러분 그 5번에 두 번째 줄은 지우셔도 돼요. 저걸 쓰는 일은 많지는 않아서 요거는 따로 안 외우셔도 된다. 혹시 필요할 때도 있긴 있는데 변형이 어렵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거의 그 굵은 표시된 거 있죠? 그거는 거의 다 외워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2번 여러분 요거 두 개 가지고 얘네 둘이 똑같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요렇게도 했던 거 기억나니?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에서 플러스 4ab 하는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치? 뭐 이런 것도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그래서 거기에 그 굵게 표시된 것들이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것들이다. 괜찮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 굵게 표시가 안 된 것들이더라도 여러분이 중3 때 배운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딱 그런 느낌인데 뭔가 조금 더 변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건데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런 겁니다. 그치? 자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뺀 것이 되겠다. 괜찮나요? 그치? 그런 다음에 요거 말고 x 마이너스 x분의 1도 있잖아. 그치? 얘는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또 변형하면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플러스 2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중학교 때 역시 해본 거야. 그러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 세제곱을 해봐야 되겠죠. 그치? 세제곱도 한번 해봅시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을 해보면 자, 이거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이거 따라가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처음에는 x 세제곱 플러스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3 곱하기 x 곱하기 x 제곱분의 1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해주면 여기는 x만 남고 여기는 x분의 1만 남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x분의 1 이런 식이 될 거란 말입니다. 괜찮아요? 따라서 얘를 반대편으로 넘겨주면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더라. 이게 사실 뭐냐랑 똑같냐면 얘랑 똑같아요. 근데 뭐가 좀 비어있죠. 여기 A, B 부분이 비어있는데 사실 X랑 X분의 1 곱하면 1이 되니까 그 부분이 그냥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괜찮나요? 그럼 똑같은 식으로 요거 그대로 써와주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변형 공식을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이 공식, 기본적인 형태랑 기본적인 변형 형태를 알고 있냐를 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러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게 그런 겁니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한두 개 더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외운 공식이 뭐 5개, 6개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거에 변형이 들어가니까 가지수가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 나오는 그 말하자면 유형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더 어렵다라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개념원리 익히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단순한 변형 공식만 다뤘는데 이제 20번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a 플러스 b가 2고 마이너스 2고 a, b가 1이다 라고 할 때 이제 1번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해라 라고 할 때 이런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거는 첫 번째로 합 또는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혹은 a 마이너스 b 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하냐면 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a 플러스 b랑 ab 이렇게 주던가 a 마이너스 b랑 ab 이렇게 있어야 문제가 대부분 풀립니다. 혹시 그런 게 대놓고 안 주어졌으면은 얘를 구하러 먼저 다른 문제 과정을 추가해주고 문제를 풀러가야 돼요. 괜찮아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합과 곱을 이렇게 바로 줬으니까 이걸 풀러갈 수 있다. 얘네 둘이 포함된 얘 변형 공식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입니다. 그래서 숫자 바로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해가지고 2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겠다. 그쵸? 자, 다음에 2번 a 마이너스 b의 완전 제곱은 자, 얘네 둘 합이랑 곱을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냐? 이것도 가능하죠.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a 플러스 b의 완전 제곱에서 몇 ab를 빼야 되니? 4ab.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를 빼더라. 정확히 0이 되겠네. 괜찮나요? 그치? 자, 다음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여라. 자, 이거 변형 공식 기억하시죠? 모르겠으면 앞에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되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식 집어넣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2 해서 답은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더라. 중요한 건 합 또는 차 하나랑 곱 이 두 가지가 무조건 필요하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는 그 개념을 익히기는 비교적 쉬운 문제라서 그렇게 편하기는 한데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7번이에요. 자, 7번 보면은 대놓고 합과 곱을 바로 주지는 않을 거야. 그치? x 플러스 y 합은 줬는데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만 줬어요. 괜찮아?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합이나 차 둘 중에 하나는 줬는데 뭘 안 줬어요? 곱을 안 줬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 뭐부터 구하러 가야 돼? 곱을 구하러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마치 요거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형 공식이 하나 있잖아. 괜찮아? 얘는 어떻게 되느냐? x 플러스 y의 세제곱에서 빼기 3xy x 플러스 y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14는 하고 정리해주면 xy가 몇인지 계산할 수 있겠죠? 괜찮아요? 이런 과정을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러가야 된다. 자, 그래서 써주면 14는 2의 세제곱 빼기 3xy 곱하기 2 그러니까 6xy가 되겠죠? 그러면 xy는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 하고 나와야 할 것이다. 괜찮아요? 이제서야 우리는 합과 곱을 알았다 이겁니다. 이러면 이제 제대로 문제를 풀러갈 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다음에 x1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구하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래. 이건 무서울 게 없죠.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답은 6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어때요? 할만한가? 이런 식으로 즉 합과 차, 합 또는 차 하나, 곱 하나 이거를 구하러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괜찮나요? 오케이.
자, 다음에 여러분 잠깐 앞으로 가서 다시 22번 한번 해보실래요? 22번에 3개 다 해봐야 금방 끝나다. 화장실만 갔다 올게. 1분만요. 그동안 풀어보세요. 자, 22번 봅시다. x 플러스 x분의 1이 5라고 주어졌어요. 그런데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우리가 어려운 공식이 아니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되겠더라. 그래서 23 하고 나오게 될 거고요. 자, 다음에 2번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은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죠? 그치?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뭘 빼야 됩니까? 빼기 4를 해야 되더라. 정확히는 4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인데 이게 1이니까요. 괜찮나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주면은 21 하고 나오게 되겠더라. 그쵸? 자, 다음에 3번. 우리 3번 얘는 뭐?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변형 공식과 같죠?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5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어. 5의 세제곱하면 25 곱하기 5니까 125입니다. 그쵸? 거기서 15 빼니까 110 이렇게 될 거다. 할만하지?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연습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에 8번,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8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바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3이다 하고 주어졌는데 문제에서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이 뭐냐 하고 물어봤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를 알고 싶으면 얘는 변형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변형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서 빼기 3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이 뭐냐를 알아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괜찮아요? 즉 얘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관련된 식이 여기 있더라. 괜찮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엮으면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뺐더라. 괜찮아요? 즉 얘가 3이니까 3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2라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상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이 면대 하면은 뭐 이런 거 어떤 수의 제곱이 5야. 그러면 그건 정확히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가 않죠. 뭐가 있어? 그냥 루트 5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5도 돼요.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된다고? 그럼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그치? 그럴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문제 맨 마지막에 있는 단을 봐야 합니다. 오케이? 문제 끝에 뭔가 단 하고 주어져 있다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가 되고는 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단 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괜찮아요?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x가 0보다 크면 양수란 얘기죠. 양수에다가 역수를 취해도 당연히 양수겠죠. 그치? 얘네 둘이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양수여야 되겠다. 즉 x 플러스 x분의 1이 양수다라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가 양수여야 되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루트 5, 즉 양의 제곱근밖에 남지 않겠다. 답이 하나로 고정이 된단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5루트 5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되어서 답이 2루트 5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게 가지는 이 조건이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자, 다음에 3번. 3번 설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보고서 이거 뭐 근의 공식에다 넣고 이럴 사람은 없겠죠? 그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 식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이니까 얘를 구하려면 결국 뭘 구해야 돼?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해야 되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3x 2하고 x로 그냥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냥 x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치? 그러면은 x-3 플러스 x분의 1이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3 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해서 3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3 해서 18 하고 나오게 되겠다. 괜찮습니까? 예? 뭐식 잘못 세웠나? 아 제곱이구나. 맞다. 응, 내가 문제를 쓸데없이 어렵게 했구만. 여기는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뭐 이건 쉬우니까 이렇게 해서 3의 제곱 빼기 2 하면은 7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어렵진 않다. 그러면은 뭐냐 27번 한 번만 해보시겠어요? 자 27번 한번 볼까요? 자 x 세제곱 우리가 문제 맨 마지막부터 한번 가봅시다.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분의 1을 구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해야 하는구나 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에선 준 게 없네. 그러니까 요거 얘네 둘을 가지고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마침 얘가 딱 합차 공식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사실 x-x분의 1,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2루트 3이라서 얘가 4여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4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해서 52 하고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할만한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요것도 확인해야지. 자, 9번 한번 봅시다. 문자가 3개인 경우에요. 우리가 문자 3개인 거 공식 좀 해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2라고 되어 있는 걸 싸그리 묶어주면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 하고 묻는다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이런 덩어리가 하나 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런 거 3개 덩어리가 있다. 3개 중에 2개를 주면은 나머지 하나를 알 수가 있겠다. 괜찮나요? 그래서 문자가 3개인 경우 요거 3개 중 2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요식만 있는 게 아니죠. 문자 3개인 거 세제곱식도 하나 있었다. 괜찮아요? 세제곱 있는 식도 한번 써보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더라.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a b b c ca 괜찮아요? 그치? 다 있는데 뭐가 좀 필요해? a b c까지 추가를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문자가 3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3개에다가 A, B, C까지 추가하는 경우를 알면은 대부분 문제를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9번을 한번 봅시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8이고 A, B, B, C, C, A가 17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게 A-B의 제곱,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을 구하래. 그냥 얘네 싹 전개해줘도 큰 문제는 없죠? 그치? 싹 전개해주면은 2A 제곱, 2B 제곱, 2C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를 다 2로 묶어주는데 여기 요렇게 따로따로 2로 묶어줄게요. 괜찮아? 그러면은 2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b, bc, ca 이렇게 더한 형태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네.
그치? 자, 그러면 AB 플러스 BC, C는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상관없고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잖아. 그치? AB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요 식에서 구할 수 있더라. 괜찮아요? 즉 여기 식에다가 여기 계산 결과 집어넣어주면은 8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 곱하기 17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지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64, 34니까 얘가 30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30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어서 답은 2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제가 조금 빠르게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 도형까지 썼어야 됐는데 근데 도형은 뭐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니까 거기 도형 쪽에서요. 아 잠깐만 10번에 1번은 좀 해야 돼. 10번에 1번까지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1, 2분 늦어도 상관없겠지. 자 빨리 할게요. 10번에 1번.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입니다. 이거 우리 변형 공식 알고 있죠? 얘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변형된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A 마이너스 B랑 B 마이너스 C까지는 줬어요. 그치? 근데 C 마이너스 A는 몰라.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몇 하고 주어져 있고 B 마이너스 C가 몇 하고 주어져 있어. 요걸 가지고 C 마이너스 A를 만드는 방법은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해주면 되겠더라. 그러면은 A-C가 나오는데 A-C의 제곱이나 C-A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괜찮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치?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11번 여기 11번은 문제 따로 안 풀 건데 요것만 기억해 둘게요. 자 여러분 직육면체 직육면체라서 길이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각각의 가로 세로 높이가 A, B, C 이렇게 있을 때 직육면체 대각선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까지의 길이죠. 괜찮아? 여기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더라? 결론만 놓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랑 비슷한데 세 개가 모두 포함되다. 이유는 여러분 알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길이가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C 이렇게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상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 어떻게 구해요? A가 몇 개 있어? 4개, B도 4개, C도 4개 괜찮아요? 그 다음에 건널비 어떻게 구해? 밑면이 2개, 옆면이 2개, 앞뒷면이 2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괜찮아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숙제는